안녕하세요. 이혜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옛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서를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분류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책이라고 불리는 것들은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낱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자료들을 하나로 엮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 매체에 잉크를 이용하여 문자로 혹은 그림이나 기호로 적은 후 일정한 크기와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단어의 모양을 살펴봤을 때에도 대나무를 길게 엮어서 끈으로 꿰n 모양이나 길게 이어붙인 종이를 둘둘 말아서 보관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자 모양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단편적인 글들을 길게 엮어서 만들어 보관해 둔 것을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책들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몇 권 되지 않을 때에는 그 책을 관리하는 사람도 혹은 그 책을 이용하는 사람도 사실 별 불편함 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눈에 어떤 책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관리가 필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을 한 이후에도 특정한 장소에 다시 돌려놓는다거나 하는 것이 필요 없이 그냥 원하는 위치에 올려두어도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도 별로 불편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점차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책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게 되고 책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인쇄를 하는 기술이나 인쇄에 적합한 잉크, 종이 같은 것들도 점차 발전함에 따라서 다양한 서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서적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책들을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에서 나오는 도록, 그 도록의 크기와 시집으로 간행되는 것들, 소설로 나오는 책들의 크기가 서로 다른 것처럼 주제가 어떤 특정한 주제로 엮여진다면 어떤 크기로, 같은 크기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 책에 달려있는 끈이나 축, 메모지의 색깔 혹은 주제별로 이런 색깔들을 달리 만든다거나 하는 식으로 책을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도 같은 주제의 책에는 같은 색의 스티커를 붙여서 표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분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역을 구분해서 같은 곳에서 같은 주제의 책들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구역 내에서도 저자의 이름 순으로 책을 배열하거나 책의 크기가 큰 책들, 아주 작은 책들을 별도의 서가에 마련을 해둔 곳도 있고요. 오래된 책이나 귀중한 책을 별도로 보관해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도서관과 같이 도서의 수량이 많아질 때에는 별도의 목록을 만들어 두고 그 목록으로 도서를 찾게끔 안내를 하는 곳도 많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목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글자의 뜻부터 살펴보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편명 혹은 서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들, 챕터 제목들이 쭉 적혀 있는 것을 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록이라고 하는 것은 서명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목에 해당하는 것을 풀이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저자가 언제, 왜,
어떤 내용으로 이 책을 작성했다는 내용 등이 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과 록을 합쳐서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편명이나 서명을 설명과 함께 특정한 순서에 맞게 엮은 것이 목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특정한 순서라고 하는 것은 들어온 순서도 될 수 있고요. 책이 만들어진 순서도 될 수 있고, 저자나 특정 학파의 순서대로 혹은 본인이 좋아하는 책의 순서대로 보관되어 있는 위치라든지 특정한 주제 등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록이 기록된 순서나 분류를 살펴보면 그 목록을 만들었던 당시 사람들이 지식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기준도 알 수 있고요. 무엇을 중시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록은 한서예문지입니다. 이 목록은 한나라 때 진시황의 그 분서갱유 이후 남아있는 책을 구해서 유향에게 교정을 보고 중복된 것을 삭제하고 오자를 교정하게 하고 책의 서명이나 교정을 본 내용, 저자에 대한 내용, 그리고 도서에 관한 것 등등을 기록해서 별록을 만들게 시켰는데, 이 별록이라고 하는 책을 채 완성하기도 전에 돌아가시게 되어서 유향의 아들인 유흠이 그 책을, 그 뜻을 이어받아서 칠략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 서목을 완성시켰습니다. 다만 이 별록과 칠략이라고 하는 책은 현존하지는 않지만 한서예문지라고 하는 한서의 역사서 속에는 이 별록과 칠략에 해당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현존하고 있었던 서적의 이름이라든지 저자라든지 학파, 도서에 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서예문지를 통해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목인 이 한서예문지를 통해서 6가지 분류 방식으로 책을 구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6가지 항목은요, 유계략, 제자략, 시부략, 병서략, 술수략, 방기략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 대분류를 두고 그 밑에 하위 분류를 두고 하위 분류 아래에 각 학파별로 구분하여 수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문에서 어떤 학파가 나와서 어떤 식으로 그 학문이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6가지 분류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은 육예략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육예라고 하는 부분은요, 육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꼭 갖추어야 했던 기초 지식 6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자라고 하는 분이 산정했다고 전해지는 역서, 시, 예, 악, 춘추 이 6가지 책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이 6가지 책은요, 당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한 기본 사상이 된 책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기 때문에 6가지 분류 방식 중에서도 제일 앞부분에 수록했을 것이라고 추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육예에 속하는 6가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역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천지 만물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렇게 변화되는 양상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사고방식에서 출발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 어떤 식으로 태어나고 소멸되고 없어지는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서라고 하는 부분은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치 활동과 관련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라고 하는 부분은요, 옛날 사람들이 중국의 민요를 중심으로 모았던 시고요.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연회라든지 종묘 제사 때 사용했던 시, 그런 것들을 모아서 만들었던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라고 하는 부분은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했던 필수 규범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악은 고대의 음악입니다. 춘추는요,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항목은 당시의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알아야 하는 기초 지식이기 때문에 제일 앞부분에다 수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유계략 다음으로 나타나는 부분은요, 바로 제자략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유가, 도가, 음양가, 법가, 명가, 묵가, 종행가, 잡가, 농가, 소설가 등 10가지 학파에 대한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략을 통해서 당시의 유학 외에 여러 철학자들의 사상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부략에서는요, 당시의 문학 작품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4번째 병서략에서는 군사, 병서와 관련된 책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째 수술략에서는요, 길흉이나 운명 등을 예측하는 별자리를 읽는다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길흉을 점치는 책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수학이라든지 달력, 날짜를 세는 방법, 이런 방법 등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항목은 방기략인데요.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책을 분류하고 해당 분류에서 어떤 학파의 어떤 학자들이 어떤 책을 작성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이 한서, 예문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6가지 분류 방법, 이 6가지 분류 방법은 유학, 철학, 문학, 군대, 군사문제, 점치는 방법, 의학과 관련된 부분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분류법이 만들어졌을 때 중요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그 분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었던 것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학문이 변화하게 되고, 그리고 도서가 출판되는 양이 바뀌게 되면서 어떤 책들은 많이 찍히는 책들도 있고요. 어떤 책은 옛날보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감소되는 그런 책들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6가지 분류 방법 말고 다른 분류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증가되는 것들은 분류를 늘리고, 주제가 적어지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합쳐서 하나의 대분류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변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가지 분류 방법에서는 사실상 역사와 관련된 책은 유계략의 춘추 부분에서밖에 확인을 할 수가 없었는데, 시간이 점차 흘러감에 따라서 다양한 역사서들이 출현하게 되었고, 역사서만 독립된 부류가 나타날 수 있을 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별도로 사부라고 하는 별도의 분류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가지 분류 방식 중에서
뭐 병서라든지 수술약, 방기약과 같은 부분들은 각각의 대분류로 분류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하나의 대분류로 통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경을 중심으로 한 유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부 분류 방식의 첫 번째인 경부로 편입이 되었고요. 역사서들은 모두 다 사부로 편입이 되고 제자백가의 사상이라든지 철학, 뭐 종교와 관련된 부분, 병서, 점 보는 것과 관련된 것들, 뭐 천문학과 관련된 것들, 수학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방기, 의학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자부로 분류가 되고요. 문학 작품 같은 것들은 집부로 분류가 되면서 4가지 분류 방식으로 변화해 나갔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부 분류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부라고 하는 부분은요, 유학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유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사상, 철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별도의 분류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육경을 중심으로 했던 부분이 13경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경이라고 할 수 있는 시경, 서경, 역경을 중심으로 예와 악, 춘추를 합쳐서 육경이라고 불렀는데 그 중에 악경은 없어져서 현재 오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경을 중심으로 이제 가고 있다가 그 중에 오경 중에 하나인 예가 주례, 의례, 예기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오경 중에 하나인 춘추 같은 경우에도 좌구명, 공양숙, 공양고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가 쓴 춘추라고 하는 책을 해석하여 좌시전, 공양전, 공양전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경, 서경, 역경이라고 하는 부분 3경에다가 예에서 나온 주례, 의례, 예기와 춘추에서 나온 좌시전, 공양전, 공양전 이 3전을 합쳐서 모두 구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논어와 효경이 더해지면서 11경이 되었고요. 11경에 이하와 맹자가 합쳐져서 13경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사서 3경 같은 경우에는 3경, 시경, 서경, 역경에 논어와 맹자, 대학, 중용이라고 하는 사서를 합쳐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 중에서 13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서, 역경과 논어, 맹자까지는 나오지만 대학과 중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대학과 중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경 중에 하나인 예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서 3경을 중심으로 조선에서는 과거 시험 준비가 이루어졌고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서 3경을 중심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고 있는 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학 경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책들과 함께 과거부터 만들어졌던 특정한 경전을 지금 현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단다거나 주석을 단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을 했던 언문으로 번역한 책들, 이런 책들도 모두 경부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3경 중에서 대다수가 다 경전에 속하는 책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이하라고 하는 책은요,
문자의 뜻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하와 같은 성격을 지닌 문자의 뜻을 설명하는 그 사전류 서적, 이런 사전류 서적들도 모두 경부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부입니다. 앞서서 보았던 6가지 분류 방법에서는요, 역사와 관련된 항목이 없었습니다. 굳이 역사와 관련된 항목을 따지려면 그 유계략에서 춘추라고 하는 항목에 기입되어 있었던 책들이 역사와 관련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역사와 관련된 책들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다양한 역사서들이 편찬되게 되면서 이 역사서들을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 주도로 편찬한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 주도로 편찬한 역사서라고 하는 부분은요, 사부의 정사류에 포함되는 부분인데요. 이전 왕조의 역사를 정부 주도로 만들어낸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양식을 가지고 책을 간행하게 되는데 제왕의 정치라든지 행정, 그 당시를 살았던, 그 왕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서 특별한 인물 아니면 그 시대 제도들, 이런 것들을 엮어서 편찬한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서들은 정사류로 별도로 묻고 있습니다. 역사서 중에는 이런 식으로 정사에 포함이 되지 않는 책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 나라의 역사들을 연대 순으로 엮은 것, 그런 것들은 모두 다 편연류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역사를 나열을 하다 보면 사건별로 구분을 해서 실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대순에는 맞지 않지만 특정 사건별로 분류해야 되는 그런 책들은 기사본말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왕대, 여러 왕조와 관련된 역사서뿐만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기록해 놓은 그런 역사서들도 있는데 그런 역사서들도 잡사류로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개인의 일기, 이런 자료들도 모두 다 역사서에 포함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일기 자료도 모두 사부의 잡사류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연표 순으로 자료를 정리해 놓은 그런 자료도 있는데요. 그런 자료는 사표류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역사서들을 하나의 사건으로 책을 엮었는지 아니면 시기 순으로 엮었는지 사건 순으로 엮었는지에 따라서 각각 하위 분류를 별도로 두고 해당하는 하위 분류에 맞는 책들을 그 같은 하위 분류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점이 사부 분류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나라 혹은 여러 나라의 역사서만 사부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개인이나 혹은 여러 사람들의 일대기, 그런 일대기와 관련된 부분들도 모두 다 역사서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개인이 생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위인전과 같은 자료들, 이런 위인전과 같은 성격을 지닌 책들도 전기류라고 부르는 별도의 항목으로 포함시켜서 사부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문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가계를 기록해 놓은 책들도 사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분들은 어떤 사람들과 혼인을 하고 있는지, 돌아가신 이후에 무덤은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들의 후손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형제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이름 글자는 무엇인지, 이런 가문의 혈통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가 포함된 부분이 바로 사부의 계보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부에는 나라, 개인, 가문의 역사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통치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서적들도 필요합니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임금님이 신하에게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명령을 내렸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만들어낸 책이라든지, 신하가 임금님에게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고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와 같이 신하가 임금님에게 올렸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한 글, 관청에서 어떤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관청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필요한 규정이라든지 법률, 규범, 국정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사항들, 그리고 지리서라든지 아니면 지도와 같은 것들, 이런 내용들도 모두 다 정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책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도 모두 다 사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책에 대해서 기록했던 부분, 그래서 책들의 목록이라든지 어떤 특정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던 책의 목록이나 어떤 책을 교정을 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글자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거나 하는 이런 목록과 관련된 부분들도 사부의 서지류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책의 역사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사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자부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제자백가에 해당하는 여러 사상가들의 철학을 중심으로 분류해 놓은 대분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봤던, 경부에서 봤던 13경에 포함되지 않은 유학서적들, 노자나 장자의 서적과 같은 도가서적들, 불교 경전과 관련된 서적들, 그리고 불교 경전에 대해서 해설을 달아놓은 여러 서적들, 이런 서적들이 모두 다 자부에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학설을 세운 사상가들의 학문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자부입니다. 이런 학설뿐만이 아니라 종교와 관련된 부분도 자부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단군교 혹은 대종교, 단군교, 대종교라든지 아니면 천도교, 동학과 관련된 책들이나 천주교, 기독교와 같은 종교 관련 서적도 자부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학이나 종교 외에 군사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 무기를, 병기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병가류 서적들, 농사를 짓기 위한 그 관련된 필요한 지식을 기록해 놓은 농가류 서적들, 아픈 몸을 치유하기 위한 다양한 의학 서적들, 그리고 별자리를 읽는다거나 사계절의 시기를 예측하기 위한 이런 천문학 관련된 서적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과 같은 수학과 관련된 항목들, 그러니까 땅의 토지의 면적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점을 치는 방법, 오늘의 그 길흉이 좋을지 나쁠지를 대해서 예측을 한다거나 누군가 가족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무덤의 위치를 어디로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라든지 아니면 집의 방위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나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점을 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책들,
아까 전에 6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수술약에 해당하는 책들이죠. 그런 책들도 자부의 술수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병서, 수술, 방기 이렇게 3가지 항목들은요. 앞서서 봤던 6가지 항목에서는 사실 6가지 중에 하나씩 대분류로 포함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4부 분류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서부터는 그 당시 시대가 바라보는 분야, 해당 분야의 중요도도 점차 바뀌고 있다는 것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부에 포함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철학이나 종교, 산수, 천문학과 같은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음악이나 미술, 글씨를 쓰는 그런 각종 예술과 관련된 책들도 모두 자부의 예술류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고요. 정음류나 역학류와 같이 언어와 관련된 항목들도 모두 다 자부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배웠던 각종 중국어라든지 일본어, 몽골어 이런 당시 사람들이 필요했던 외국어, 이런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서적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백과사전과 같이 다양한 항목을 정리해서 만든 서적은 유서류로 별도로 포함시키고 만들어 놓고 그 백과사전처럼 여러 서적에서 나온 여러 항목들을 정리하는 부분을 따로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어떤 특정한 항목,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학문이 변화하고 당시에 만들어졌던 책들의 종류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런 목록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봤던 부분들과 다르게 자부에는요, 철학이나 의학, 수학, 천문학, 예술, 어학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서적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의 목록을 보시면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부 서적입니다. 집부라고 하는 부분은요, 바로 문학 작품을 소개해 놓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부라고 하는 부분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정치, 사상, 이념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지만 일상생활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감정을 나누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문학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현재 그 멀리 떨어진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것도 핸드폰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화 같은 것은 좀 힘든 시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사람이 가거나 아니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곳까지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런 시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안부를 묻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서로 나누는 것까지 여러 가지 그 감정 표현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글, 다양한 편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집류, 문학작품류를 분류하고 있는 집부를 보시면 다양한 문체별로 분류를 한다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쓴 것인지 여러 사람이 쓴 것을 묶어 놓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편지라고 하는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집부라고 하는 항목 중에서 척동류라고 하는 하위 분류를 별도로 두어서 편지를 쓰는 방식, 여러 사람들이 편지를 나누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편지글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 여러 글귀들을 정리해 놓은 책들, 이런 경우도 있고, 그 외에 흘림체로 썼던 그런 글들을 편지글에 자주 사용이 되곤 하는데, 그런 글들을 읽기 위한 별도의 그런 부분을 초간독이라고 하는데, 그런 글을 필기체로 사용된 필기체로 사용된 그 편지글들을 읽기 위한, 문체를 익히기 위한 책들도 많이 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척동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소설류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영웅소설이나 애정소설, 이런 다양한 소설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쓴 소설이라든지 한문으로 쓴 소설이라든지, 하여튼 그 모든 소설과 관련된 부분들은 집부의 소설류로 분류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것과 편지와 좀 다르게 그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 바로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여러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 감정에 대해서 서로 나눈다거나,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에 그러한 행사를 기록을 해서 서로 주고받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감정을 서로 주고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시들은 이렇게 감정을 나누는 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시험을 치를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을 치를 때 사용하는 그러한 시들을 과시라고 하는데, 과시를 짓고 그 과시를 정리해 놓은 책들도 이 집부 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시문집, 시와 정치적인 발언이라든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편지글들, 이런 글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엮은 것들도 모두 다 이 시문집류의 집부 중에서도 총집류나 별집류 쪽으로 포함을 시켜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시, 문집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시들은 이런 감흥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구절에서 나왔다든지 라고 하는 식으로 주석을 달아서 유통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마지막으로 시문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부 분류를 이제 살펴보시면요, 경부에서는 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철학이나 이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런 철학이나 이념과 관련된 서적을 중심으로 배열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4부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서적이라든지, 아니면 옛날에는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알 수 있는 그 관련된 역사서들, 혹은 개인의 일대기라든지 가문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것들의 역사와 관련된 것들은 모두 다 4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부에서는요, 시, 편지, 소설, 가사 등과 같은 문학작품과 관련된 서적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런 문학작품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주석을 달고 있는 여러 가지 책들도 모두 다 집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경부와 사부, 집부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책들은요, 그러니까 여러 사상가들의 철학 책들이라든지 군대를 다루는 문제라든지 농사와 관련된 것들, 의학과 관련된 것들, 예술이나 어학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책들은요, 모두 다 자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부 분류 방식은 상당히 오래된 분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런 4가지 분류 방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기관이 현재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부 분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꼭 지켜야 되는 어떤 규칙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책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